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사이 도내에서 1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중인 속초 요양병원에서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춘천과 철원에서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2명씩 모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7명으로 늘었습니다. 양구군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구군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4일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생물 다양성 홍보와 가치 제고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양구 지역 내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고성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 29개 기관, 단체와 군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확대 반대 고성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탄원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방안은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북방개척의 중심지가 될 고성군의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국립공원 확대 반대와 설악산 탐방로 개설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군민 걸기대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3만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7만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25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는 연탄 쿠폰을 전자카드로 변경해 사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력과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강원도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0년 동안 법정 구매율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기초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원주에 있는 LED 조명 생산업체에서 조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로 장애인 10명이 근무하며 신호등과 조명을 만들어 지자체 등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지만 도내에 납품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업 속도가 느리고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도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연간 1% 이상 구입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 시군 중 지난해 법정 구매율 1%를 지킨 지자체는 양구군이 유일했습니다. 매출보다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법정 구매율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담당 구매 부서 쪽이든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도나 시의 정책 사항으로 좀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각 부서와 시군별 우선 구매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구매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종류가 대부분 사무용품과 화장지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지자체 계약 구매 담당자들이 우선 구매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생산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편견까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지역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품목을 확대해 계약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법정 구매율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매년 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회와 시군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증장애인 것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올해 안에 이 정도는 구매하겠다라는 것을 좀 개발해서 그런 방향의 중증장애인 작업시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로서 생산된 물품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허울뿐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강원도와 도교육청 등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강원도가 10년 넘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1%를 지키라고 한 건 실제로 이제 그 장애인들이 강원도만 해도 2017년 기준으로 한 10만 명이 장애인이고요. 그 장애 인구가 전체 강원도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취업자 수로 보자면 한 3만 6천 명 정도로 고용률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애인들도 그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장애인들이 만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1% 정도를 구매해줘야 장애인 고용률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 1%는커녕 0.5%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고용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시설도 또 지정시설들도 오히려 해마다 강원도는 줄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우선 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이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하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강원도에는 29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있고 여기서 800여 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사무용품이나 화장지, 판촉물, 소독 방역, 교통 신호등, 조명기구, 제과-제빵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애인 생산품 지정 시설을 보면 주로 춘천, 원주, 강릉에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시군에서는 자기네 지역 업체 것들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든 강원도 지역 거를 좀 많이 쓰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8개 시군에 고르게 좀 생산 시설이 좀 지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청도 문제지만 18개 시군의 그 생산품 구매율을 좀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강원도도 또 시군에서도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구매가 지켜져야 고용률도 는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르면 그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의무제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3.4%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해마다 고용
부담금이라는 일종의 벌금 같은 것을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비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고용 부담금을 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분에도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2021년에 저희가 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야 되는 고용 부담금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아까운 혈세를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30억을 낭비하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3.4%에서 3.8%로 늘리겠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역시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장애인 중에 이제 그 교육공무원으로 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적어서 노력은 하나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용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쭉 성장하면서 교육과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노동과 관련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야만 이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좋은 학력을 갖추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해맞이 행사를 축소합니다. 강릉시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모두 취소하고 포토존과 난방 텐트 등 관광객 편의를 중심으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경포해변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또 경포해변과 정동진, 대관령 등 해맞이 명소 3곳에서 일출 전경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인제빙어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됩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군민 안전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매년 2만여 명이 찾았던 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 상경기 침체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에 대비한 음식점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은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과 식약처 음식점 위생 등급 기준에 기초해 식당들이 지켜야 할 위생 안전 수칙을 담았습니다. 또 외식업계 종사자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도 수록했습니다. 관광공사는 매뉴얼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인 강릉과 경북 안동 지역 음식점 400곳에 시범적으로 우선 배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예산안 1조 4,852억 원 편성을 위해 5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83억 원 증가했고 그중 일반 회계는 1조 2,1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교부세 209억 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이 준 반면 복지, 환경 등의 국도비 보조 사업은 1,000억 원 넘게 늘면서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5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과 춘천형 그린 뉴딜, 돌봄을 통한 공동체 행복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